공무원 선생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니자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오랜만에 23년도 공무원 영어 대비 독학 커리를 영상을 다시 한번 촬영해 볼게요. 첫 번째, 보통 공무원 선생님들이 영어 점수가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원인은 강사님의 이제 공포 마케팅이에요. 보통 영어 강사님들이 영어 커리가 이제 1년 과정이잖아요. 이제 장기간 커리죠. 그러면 강의를 팔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어려운 문제집을 만드는 겁니다. 시중에 뭐 수능, 독해에서 어려운 문제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수험생들에게 강의 커리에 넣어가지고 풀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수험생들은 여러 과목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 어려운 문제집을 푸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불안해지고 그러면 강의에 이제 더욱더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험생들 보통 영어 점수가 잘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연습을 하기보다는 강사님들이 계속 커리에서 이제 강의 홍보를 합니다. 뭐 이 과정은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 다음 과정에서는 뭐 다른 강사님의 강의를 이전에 들었다 하더라도 내 강의 중에선 이 강의가 가장 유명하다. 그리고 이전에 합격생분도 이 강의는 다들 합격 뭐 이렇게 추천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 OT에서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수험생분들이 필요한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강의를 듣게 돼요. 특히 저도 이제 수험생들하고 오랫동안 상담을 해오면서 수험생들이 영어를 강의를 많이 들으면은 점수가 잘 나온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영어 강의를 많이 들어서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제 시생분들 영어를 못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영어는 언어 과목이기 때문에 필요한 강의는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활용할 수 있지만 결국은 직접 풀어봐야 합니다. 특히 이제 합격 수기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합격 수기에 많은 강사님들의 교재들이 추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야 할 점은 그 합격생분들이 우리 노베이스 수험생들하고 기반이 아예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블로그에 이제 뭐 교재 리뷰나 블로그 글을 보면은 체험단도 많고 이벤트도 많고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알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이 이제 보통 영어를 공부하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할게요. 그럼 강사 카페 가가지고 상담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상담 내용은 강사님의 어떤 강의를 다시 들으라. 보통 이렇게 이제 조언을 줍니다. 강사님들은 어쨌든 본인 교재를 이제 보통 활용하게끔 하니까요. 그런데 시중에 좋은 영어 교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교재에 대한 정보도 아셔야 되고 각 단계별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아시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점이 뭐냐면 수험생들이 너무 강사님의 커리를 그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복습이 잘 안 돼 있어요. 대다수가요. 계속 다음 과정 넘어갑니다. 누군가는 아직 기반도 제대로 안 잡혀 있는데 남들이 뭐 하프모사가 유명하다 할까 갑자기 막 하프모사 풀려고 하고 누군가는 문장도 제대로 못 읽는 수험생분들이 갑자기 남들이 막 독해 몇째 유명하다 할까 어려워도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단계별 연습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수험생분들은 한번 참고를 해보셔가지고 본인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 위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커리는 이제 저의 이제 과외 커리랑도 비슷해요. 6개월 이제 커리인데 여기서 만약에 구독자 선생님들께서 나는 중간중간에 좀 인강을 좀 넣고 싶다. 그러면은 중간중간 필요에 따라서는 인강을 넣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 기간을 잡았고 이거를 이제 인강까지 더 넣거나 조금 더 복습을 하거나 조금 더 천천히 나가시는 분들은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에 이제 공무원 영어를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이제 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어는 1년 정도 기간을 잡고 공부한다고 하면은 꾸준히 공부한다고 하면 절대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자, 저는 총 4단계로 이렇게 나눴는데요. 처음 1단계는 기초 어휘를 여러분들이 뭐 수능 어휘 특히 뭐 중앙 영단어 자기가 1800개 링크를 공유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중앙 영단어부터 외우고 싶으신 분들 중앙 영단을 보셔도 좋고 그리고 그 다음에 수능 영단어를 한 3회독 정도 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수능 영단어는 뭐 시중에 어떤 교재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대신에 어휘 특성상 어원, 연상법, 예문이 있는 교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교재들은 여러분들이 좀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원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단어를 좀 확장시키기가 좀 편하고요. 그리고 연상법이 있으면 잘 안 외워지는 어휘들은 연상법을 통해서도 잘 외울 수가 있습니다. 뭐 해마 연상법이 여러 가지 많잖아요. 예문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각 단어들이 실제 지문에서 어떠한 문맥에서 어떠한 뉘앙스를 쓰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수능 영단어 1회독을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모든 어휘를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 표제어 위주로만 봐주세요. 그리고 1회독은 완벽한 암기가 아니라 정해진 기간 안에 한번 중요한 표제어 위주로만 빠르게 한번 보는 거예요. 왜냐면 어휘라는 거는 결국 여러분들이 1회독, 2회독, 3회독 하면서 계속 반복이 되면서 눈에 익숙해지거든요. 그리고 다이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뜻 위주로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뭐 파생어 볼 필요 없고요. 뭐 동의어는 아직은 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수능 영단어를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중학교 영단어 외우실 분은 중학교 영단어 보시고 그 다음 수능 영단어 보셔도 좋고요. 자, 저는 영어를 한 3시간 반 정도를 만약에 공부한다고 하면은 나머지 2시간 반은 여기서 기초 문법을 들어갑니다. 자, 기초 문법은 우리가 쉬워서 기초가 아니에요. 문장을 읽는데 필요한 문법입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2시간 반 정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본인이 기초가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 제 블로그에 있는 단 7시간 만에 끝내는 생기초 영문법 7시간짜리 강의인데 무료 강의예요. 요거 보셔도 좋고 아니면은 뭐 심우천 선생님의 뭐 중앙 영문법이나 강사님들의 기초 문법 강의가 많습니다. 그런 강의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기초 문법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초 문법은 뭐 시중에 있는 강사님들의 기초 문법 강의를 들어도 좋고요. 저는 뭐 EBS, 로즈리 그래머 홀릭 무료 강의지만 짧고 괜찮습니다. 뭐 이런 강의들 들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2단계에서 보통 추천드리는 이제 독학교재는 중학 영문법 3800제 3학년 교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재는 좀 어려워요. 중학교 교재지만 특목고하는 학생들이 보통 보는 교재거든요. 그래서 기초 문법을 하나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교재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교재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지문이 상당히 좋고요. 거의 공무원 문법에 준합니다. 그런데 이 책은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을 많이 다뤄요. 보통 수험생들이 문법과 독해를 별개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문장을 읽기 위해서는 문장을 읽기 위한 문법에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앙영법 3800제 3학년 교재를 추천합니다. 여기서는 1회독 할 건데 1회독 할 때는 이론은 암기는 하지 마시고요. 이론은 이해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들이 말로 설명할 수 있으면 이해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단원별 문제들이 있어요. 단원별 문제를 많이 풀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많이 틀려요. 그럼 내가 틀리는 부분을 통해서 내가 아직 이런 문법이 약하구나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직 중앙영법 3800제 3학년 교재를 풀고 싶은데 풀 실력이 안 돼요. 그럼 풀지 마시고 답을 적고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초반은 기초 과정이기 때문에 답 적고 읽어보면서 이론에서 배웠던 내용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를 알아도 좋고요. 아니면 처음 1회독 때 풀기 좀 힘드신 분들은 2회독에서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1단계는 기초 어휘를 공부하면서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을 공부하자. 자, 다음에 2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2단계에서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수능 어휘 교재를 다시 한번 해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수능 어휘를 이제 2, 3회독 정도 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2회독부터는 아는 단어는 삭제해 주세요. 물론 표제어 위주로 봐주세요.
그 다이어는 1회독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뜻을 봤다면 다이어는 이제 뜻을 좀 확장시키기 바랍니다. 뭐 세 번째, 네 번째 뜻도 보시면 좋고요. 뭐 파생어나 뭐 동요나 아직은 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도 해주시고 또 나중에 3회독 할 때는 모르는 단어 내에서 계속 보시면서 아는 단어는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원이나 연상법이나 예문이 있으면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이렇게 기초 어휘를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초 문법을 앞에서 1회독 한번 했잖아요. 그러면은 2단계에서는 이제 이거를 복습하는 시간을 한번 갖는 거예요. 다시 한번 2회독을 하는 거죠. 아직은 이론은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암기는 우리가 나중에 문법 이론 과정에서 암기를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여기서는 그냥 이론을 빠르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주세요. 아, 독해 문장을 읽기 위해서 이런 문법들이 있구나. 그리고 만약 문제를 1회독 때 여기서 푸신 분들은 단어별 문제를 푸신 분들은 여기서는 틀린 문제 위주로만 체크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회독 때 문제를 푸신 분들은 틀린 문제는 반드시 표시를 해주세요. 근데 나는 1회독 때 문제까지 풀기 좀 버거웠다. 그런 분들은 요 2단계에서 여기서 문제를 풀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 1시간만 쓰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1시간 반 동안 구문 독해가 들어갑니다. 보통 구문 독해를 우리가 연습하는 이유는 문장을 정확하고 빠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보통 수험생분들이 문장을 해석을 잘 못하는 이유가 문장 안에는 어휘와 어법 그리고 구문이 있는데 아직 독해 문장 안에서 어법과 구문이 제대로 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구문 독해는 일단 문법 파트별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짧은 지문이어야 돼요. 근데 공무원 강사님들 구문 독해 교재를 보통 리뷰해보면 어려워요. 사실 난잡하고. 그리고 좋은 구문이 반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추천하는 교재는 바로 수능 교재 천인문 베이직 기본편입니다. 공무원 천인문이 아니라 천인문 기본입니다. 지문이 상당히 좋아요. 뭐 제가 좋다고 추천할 필요도 없죠. 워낙 유명한 교재니까요. 그래서 저는 구문 독해 교재를 여기서 활용하길 추천드리고 뭐 천인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구문 독해 교재가 있으면 그 교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구문 독해 1회독을 들어가요. 구문 독해 1회독을 할 때는 일단 해석 연습을 해주시고 문장 구조 분석을 따져주세요. 자, 여기 보세요. 문장 구조 분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바로 기초문법이에요. 기초문법을 알아야지 구문 독해에서 여러분들 문장 구조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보호도 표시해보고 동사 형식이 나오면 몇 형식인지 보는 연습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형식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구 단위에서 긴 절 단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식하는 요소들은 다 가로 표시를 해주셔가지고 문장의 주요 요소 위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구문은 동그라미 표시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문 독해 1회독을 해석과 문장 구조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링크에 구문 독해 들어가기 전에 독해서 필요한 문법을 제가 짧게 정리한 무료 특강 강의가 있습니다. 그 강의 링크를 제가 공유 드릴게요.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2단계를 끝내면요. 여기까지가 독해를 읽기 위한 기반 연습이 된 겁니다. 저는 영어 강사로서는 사실 3, 4단계보다는 오히려 1, 2단계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강사님들의 보통 기초 과정을 듣는데 제가 굳이 수능 교재들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공무원 강사님들 기초 교재 과정이 얇거나 내용이 좀 빠져 있거나 부실하거나 예문이 좋지 않거나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능 교재들을 좀 많이 추천합니다. 그리고 많은 선생님들이 사실 1, 2단계가 잘 안 되어 있어요. 연습이요. 그래서 1, 2단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리 공무원 영어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1, 2단계는 여러분들이 좀 천천히 연습을 단단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단계로 들어가 볼까요? 3단계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 수능 어휘를 3회독까지 봤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공무원 어휘를 이제 들어갑니다. 공무원 어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교재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여기서 이제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게 그럼 수능 어휘는 앞으로 어떡하냐?
수능 어휘를 계속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자투리 시간에 계속 눈으로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했을 때 수능 어휘는 이때부터 이제 안 보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독해용 어휘 노트라는 걸 따로 만들 겁니다. 이 어휘 노트는 나중에 앞부분과 노트의 앞부분과 뒷부분 나눠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할 건데, 앞부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공무원 영어 연도별 기출을 풀면서 어휘랑 생활영어 문제를 풀면서 보기에 있는 단어까지 모르는 단어들을 싹 다 정리해 줄 거예요. 하지만 뒷부분에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독해를 풀거나 또는 뭐 기출 독해를 풀면서 찐 독해용 어휘들, 이런 어휘들을 정리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능 어휘랑 많이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독해용 어휘 노트 만들기 때문에 수능 어휘는 이때는 안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자투리 시간에 보셔도 좋고, 아니면 독해용 어휘 노트를 만드셔가지고 앞으로 안 보셔도 됩니다. 대신에 공무원 어휘를 봐주는 거죠. 공무원 어휘도 비슷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3단계부터는 공무원 어휘를 시험장 갈 때까지 계속 볼 건데요. 일단 공무원 어휘는 여러분들이 1회독을 할 때는 똑같습니다. 표제어 위주로 봐주시고, 그리고 다이어는 일단 중요, 첫 번째, 두 번째 뜻 정도만, 뭐 동의어나 파생어는 나중에 봐도 좋고요. 그래서 완벽한 암기가 아니라 정해진 기간 안에 1회독을 하는 걸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무원 어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원이나 연상법이나 예문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어원을 알면 좋은 이유는 단어를 좀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어원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단어를 쉽게 외울 수 있거든요. 이런 어원들. 그래서 어원이 있는 교재들은 어원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인피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원이 인이 아니라는 어원이 있고, 자, 패드가 발이라는 어원이 있습니다. 그럼 지나가는데 안에다 발을 확 걸어요. 그럼 방해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만약 어원이 없으면요, 이게 INP로 시작하는 단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헷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어원이 있는 교재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시간은 이제 문법을 우리가 이해독 정도, 기초 문법을 이해독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서 문법 이론 포인트, 그리고 단원별 문제 적용 연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교재 있으면 본인이 보고 싶은 교재를 보셔도 좋고요. 저는 교재 리뷰 해봤을 때 가장 좋은 교재는 신성희 선생님의 패스 실전 영문법 5라는 교재가 제일 좋더라고요. 이 교재는 제 유튜브에도 제가 중앙영법 3,800제, 천인문 기본편, 패스 실전 영문법 555, 그리고 독해서 제가 추천할 자이스토리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밑에다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나중에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패스 시전 영법 5가 좋은 이유는 이 교재는 첫 번째, 진도별 해시체크 112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이동기 100포인트처럼 일단 포인트별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근데 더 좋은 거는 단원별 문제들이 너무 좋아요. 보통 강사님들의 교재들이 단원별 문제가 많지가 않고 빈약한데, 신성희 선생님 교재는 이게 참 좋습니다. 문제를 풀고 틀려보고 정리를 해보면은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랜덤형 예상 문제 444가 있습니다. 한 거에 다 있어요. 단원과 단원별하고 랜덤 문제가. 이건 손지수 900초처럼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랜덤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사실 랜덤 문제는 좋고 나쁘고가 없어요. 그냥 문제풀이니까. 이거는 중요한 거는 이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이런 교재를 본다고 할게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1회독에서는 다시 한번 이론은 암기하지 말고 일단 이론은 여러분들이 이해 위주로 보시되 포인트가 무엇인지 체크 한번 해보세요. 교재도 잘 나와 있고, 이 교재가 좋은 점이 뭐냐면 맞는 예문과 틀린 예문이 둘 다 있어요. 그러니까 포인트 잘 모르신다 하더라도 맞는 예문과 틀린 예문 비교해보면 이런 부분이 포인트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교재의 장점은 단원별 문제입니다.
단원별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옆에다 출제 포인트를 하나씩 다 적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수험생들과 좀 상담을 해보면은 수험생들이 종종 오해하는 경우가, 선생님 단원별 문법 문제집 풀면요 해당 파트별로 문제 다 모아져 있어서 답이 뻔히 보이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단원별로 문제가 모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 수험생들이 답이 보이는 거지, 여러분들이 아직 암기가 된 건 아니거든요. 즉 단원별 문제라는 거는 답이 보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포인트가 무엇인지 체크를 하고 그 포인트가 어떻게 문제에 적용되는지를 보는 거죠. 마치 우리가 타가모에서 기출을 분석하는 것처럼, 시험의 출제 포인트가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암기를 나중에 해야죠. 1도 때는 아직 암기하지 마세요. 이 정도만. 그래서 1시간 정도 투자해서 이렇게 연습하시고요. 구문독해서는 여러분들이 2단계에서 한번 1회독을 했으면은 한 30분은 줄여가지고 2회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문독해 2회독에서는 필기 지우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해석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해석이 잘 되는 문장은 넘어가시고요. 종종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있을 거예요. 필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여러분들이 독해 노트라는 거, 저는 과외에서는 독해 노트, 문장 노트라고 하는데, 이런 독해 노트, 문장 노트에다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을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뭐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런 문장들을 문장 구조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독해 노트, 문장 노트를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전 이제 뭐 기출이나 아니면 실전 시험을 이제 보게 되면은 문장이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영어 강사로서는 그런 문장들은 여러분들이 특정 문장 구조 분석이 잘 안 되는 아주 취약한 문장 구조가 나와서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독해 노트나 문장 노트에다 해석이 안 되는 문장들을 정리를 해놔야지 내가 어떤 문장이 해석이 잘 안 되는지, 어떤 구조가 취약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계속 정리해 두는 거예요. 요거는 추후에 유형의 독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문 독해는 이렇게 해서 2독을 끝낼 거예요. 그리고 이 이후에는 구문 독해를 따로 안 보셔도 됩니다. 저는 영어는 줄여나가는 공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중급 구문 독해를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중급 구문 독해 볼 시간에 차라리 유형의 독해를 더 하면서 유형의 독해에서 막히는 문장들을 차라리 독해 노트나 문장 노트에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중급 구문 독해 역할을 좀 이렇게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1시간 반은 이제 유형의 독해를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1단계랑 2단계에서 독해 문장을 읽기 위한 기반 연습을 했던 이유가 바로 3단계에서 유형의 독해 연습을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수험생들 상담을 해보면은 아직 유형의 독해를 읽기 위한 기반 연습이 안 되신 수험생들이 대다수가 다 독해 강의를 듣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1, 2단계를 충분히 연습을 해줘야지 오히려 3, 4단계가 수월해집니다. 자, 유형별 독해에서는 저는 추천하는 교재는 자이스토리 독해죠. 기본편, 완성편, 실전편이 있는데, 기본편은 고등학교 1학년, 완성편은 고2, 실전은 고3인데 실전은 우리보다 더 어렵습니다. 실전까지 풀 필요는 없고요. 기초 수험생들 저는 기본편을 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공무원 영어 강사님들의 독해 교재가 거의 기출 문제예요. 근데 기출 문제는 좀 어려워요, 여러분들에게. 일단은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문장으로 여러 가지 유형을 좀 풀어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참고로 자이스토리 독해는 제가 이따 링크 공유해 드릴 거예요. 어떻게 활용하는지. 자이스토리 독해를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일단 난도가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난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설이 너무 자세해요. 거의 과외 수준입니다. 문장 구조 분석 잘 나와 있고, 직역도 잘 나와 있고, 의역도 잘 나와 있고, 답의 근거 잘 나와 있고, 오답의 근거도 잘 나와 있고요. 그래서 자이스토리 독해를 저는 추천하는데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생님 독해 유형별 접근법이나 뭐 리딩 스킬이나 이런 거 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유튜브 가세요. 유튜브에 웬만한 선생님들이 다들 유형별 접근하는 방법 다 잘 다뤄서 동영상 올려놨습니다. 각 유형별 필요한 거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유형별 독해를 할 때 유의할 점이 있어요. 시간 배분은 여기서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영어에서 시간 배분은 나중에 어휘, 생활영어, 문법, 독해, 20문제로 구성된
뭐 영어 연도별 기출이나 또는 동영 모의고사에서는 시간 배분 연습하는 게 중요한데 유형의 독해에서는 굳이 시간 분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쉬운 지문은 여러분들이 좀 빠르게 풀 수 있는 거고 당연히 어려운 지문은 오래 걸려요. 근데 제가 왜 굳이 시간 배분을 하지 말라고 하냐면 영어 기반이 없으신 분들이 유형의 독해 때 어설프게 시간 배분을 하잖아요. 문제가 뭐냐면 이건 뭐 내용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감으로 독해를 하면서 그냥 다 날립니다, 내용들을. 그래서 유형의 독해를 풀 때는 여러분들 시간 배분은 굳이 할 필요는 없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형도 시간이 여유가 있는 분들은 목차 순서대로 유형 풀어도 괜찮은데 시간이 여유가 없다. 아니면 좀 섞어서 풀고 싶다. 저는 섞어서 푸는 것도 추천하거든요. 왜냐면 순서대로 풀다 보면은 뒤에 나온 유형이 너무 늦어요. 그래서 공무원 쪽에서는 주제, 제목, 요지, 일치, 불일치, 빈칸, 완성, 뭐 순서, 배열, 문장 삽입, 문장 삭제, 그리고 요약문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일별로 푸는 거예요. 뭐 주제, 제목, 요지, 월요일날, 일치, 불일치, 화요일날, 빈칸, 완성, 순서 배열, 목요일, 문장 삽입, 문장 삭제, 금요일, 요약문, 토요일 이런 식으로 해서 섞어서 풀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면서요 완벽하게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강사님들밖에 못해요.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해석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5과목을 시전시험에서 빠르게 풀다 보면은 완벽하게 해석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너무 해석에 의존하다 보면은 내용이 어려우면은 못 풀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글쓴이의 중심 생각, 주제,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주세요. 근데 이 표시를 할 때도 최소로만 표시를 해줘야 합니다. 왜냐면 지문에서 계속 강조를 하거든요. 뭐 재진수를 한다거나 여러 번 반복을 한다거나 바꿔 써주기도 하고요. 대신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예를 보여드릴게요. 기출 독해 지문 중에서 오답률이 높고 좀 어려운 문제이거나 좀 좋은 문제들 위주로 정리를 한 자료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자, 이렇게 우리 독해는요 답의 근거가 다 있습니다. 오답의 단서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답의 근거는 지문 안에 있고 오답은 또 오답인 이유가 있고 그리고 정답은 왜 정답인지 오답은 어떻게 오답을 만드는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실전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완벽하게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해석이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대략 이런 게 중요신 내용인데 이런 게 중요신 내용인데 이런 게 중요신 내용인데 그러면 요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정답에 가까운 거를 고르면은 여러분들이 높은 오답률 또는 매력적 오답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관적 생각을 다 제외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식, 선입견, 편견을 다 제외하세요. 그리고 지문 안에서만 근거를 찾으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나온다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자,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 이쪽 문장이 해석이 안 된다고 할게요. 근데 괜찮아요. 해석이 안 되면 일단 그냥 읽고 넘어가세요. 하지만 이 해석이 안 되는 앞부분에서 중심 내용과 뒷부분에서 중심 내용을 체크해가지고 둘이 순적 관계인지 역적 관계인지 확인하셔가지고 유출하면 됩니다. 왜냐면 실제 시험장 갔을 때 여러분들은 막히는 문장이 당연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독해를 할 때는 너무 꼼꼼하게 문장 구조 분석을 하면 뭐가 문제냐면 이게 지금 해석을 하는 건지 내용 파악을 하는 건지 아니면 문장 구조 분석을 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구별이 안 됩니다. 그리고 글을 읽으면서는 여러분들이 중심 내용을 계속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표시를 해가지고 계속 예측하면서 읽는 거죠. 우리가 보통 독해라는 게 리딩 컴프레hen션 단순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내용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오래 잡지 마시고 일단 읽고 넘어가되 앞뒤 여러분들 문맥으로 유추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 단계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상담하는 부분이 뭐냐면 선생님 저는 해석이 되는데 내용 파악이 잘 안 돼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강사로서는 그런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혹시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직역이 중요하거든요. 빠르게 앞에서부터 읽는 연습해야 돼요. 왔다 갔다 실전 시험에서 왔다 갔다 읽을 시간 없습니다. 하여튼 때로는 의역도 중요해요. 직역이 잘 해석이 안 되는 경우는 여러분들 의역을 한번 좀 참고해 보셔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문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사전적인 뜻이 아니라 문맥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풀고 나서 리뷰가 중요해요. 첫 번째, 답의 단서를 지문 안에서 찾는 연습. 제가 아까 앞에서 보여줬듯이 우리는 답의 단서도 다 지문 안에 있습니다. 뭐 재진수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 찾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무턱대고 여러분들 다 중요하다고 해서 다 밑추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관적인 생각을 다 제외하고 객관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오답은 왜 오답인지를 분석해야 돼요. 취재자는 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매력적인 오답을 내는지 이런 걸 분석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매력적인 오답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정리하다 보면 이게 이제 리딩 스킬, 독해 전략, 독해 원리가 됩니다. 저는 이게 독해에서 30%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앞에서 해석이 안 되는 문장 있잖아요.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우리가 일단 읽고 넘어가되 앞뒤 문맥으로 유추하자고 했잖아요. 하지만 리뷰는 좀 다르죠. 이거를 독해 노트에 정리해 주시고 하루에 특정 시간을 꾸준하게 분석을 해주세요. 왜? 이 문장을 빨리 체크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자신이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 연습을 안 하신 분들 문제점이 뭐냐면 시험장에 5과목을 푸는데 여러분들이 독해 문장이 안 읽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머리가 하얘져요. 당황한다는 거죠. 그래서 리뷰할 때는 분석을 해주세요. 이게 30%. 자, 나머지 40은 뭐냐? 저는 독해용 어휘라고 생각해요. 독해용 어휘. 강사님들이 종종 하는 말이 있어요. 영어 과목은 기출이 중요하지 않다. 왜냐면 독해 같은 경우는 똑같은 질문이 안 나오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독해도 마찬가지고 영어는 기출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기출도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우리가 독해 지문 푸는 게 똑같은 지문이 나오려고 푸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어에서 문학도 비문학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기출 작품들을 체크하는 게 똑같은 지문이 나올 거라서 체크하는 게 아니라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리딩 스킬, 답의 근거 찾는 연습 이런 거 연습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출에서 충분히 연습한 다음에 실제 시험에 갔을 때 새로운 질문 나왔을 때 적용하는 연습이죠. 자, 그래서 기출이 중요한데 우리 영어 독해성이 기출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독해 실력 가장 빨리 올릴 방법은요. 여기 있는 어휘들을 많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어휘가 중요해요. 보시면은 독해에서 자주 쓰는 독해용 어휘들 공모는 정해져 있어요. 자주 쓰는 어휘들만 씁니다. 여러분들이 기출을 분석해보면 알겠지만 자주 쓰는 어휘들만 써요. 그래서 모르는 어휘들을 여러분들이 어휘 노트에서 정리해 주시고 자투리 시간에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독해용 어휘노트 제가 앞에서 말했는데 독해용 어휘노트는 이제 여러분들이 앞부분과 뒷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독해용 어휘노트 앞부분에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4단계에서 영어 연도부 기출을 풀 건데 거기서 모르는 어휘랑 생활용어를 싹 다 정리해 주시고요. 왜냐면 자주 나오는 단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 뒷부분에서는 자이스트 독해 그리고 나중에 4단계에서 기출 시행처별 영어 독해 기출을 풀면서 모르는 찐 독해용 어휘들 정리해주세요. 여기 보고 있는 어휘 교재들은 찐 독해용 어휘들은 많지는 않거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3단계까지 끝냈고요. 이제 4단계는 공무원 어휘는 계속 여러분들이 회독을 하면서 모르는 단어 위주로 줄여 나가시고 나중에 뭐 동요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생활용어를 봐주세요. 그러면 생활용어는 여러분들이 강사님들의 뭐 어휘 강의를 봐도 되고 강사님들의 뭐 자료를 봐도 되고 아니면 4단계에서 저희가 영어 연도부 기출을 풀 거거든요. 연도부 기출에서 정리를 하셔도 됩니다. 제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과외 수강생분들한테 주는 자료인데 실제 시험에 나왔던 어휘 생활용어 그리고
독해에서 빈칸 완성해서 어휘용 문제들이 나올 때 나온 단어들을 2004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정리하는 자료예요. 여기 보시면은 다 계속 나오는 단어만 나오고 있어요. 근데 백수도 마찬가지고 이제 나왔던 단어고 공모전 나오는 단어 계속 나옵니다. 왜냐면 너무 많아요. 이 단어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영어 연도배 기출 풀면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나오는 단어들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어동사든 아니면 생활영어든 한번 이렇게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나머지 1시간은 여러분들이 문법 이론과 포인트 단원별 교재를 앞에서 봤으니까 복습을 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문법 이론을 암기해 주시고 다시 문법 문제 중에서 틀린 문제는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뭐 지울 필요는 없고요. 필기 지울 필요 없고 다시 또 풀어보세요. 그럼 또 틀려요. 그리고 보통 암기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시험장 갈 때까지 계속 반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에서 이제 랜덤 문제 풀면 되겠죠. 물론 랜덤 문제는 패스시대 영법 5를 보신 분들은 뭐 랜덤의 외성문제 444를 풀어도 되고 시중에 있는 뭐 문법 교재를 풀고 싶으신 분들은 그거 풀어도 상관없는데 시간 없으신 분들은 안 풀어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어차피 영어 연도배 기출 풀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이미 문법이 다 있잖아요. 이게 랜덤 문제죠. 그래서 요거는 필수는 아닙니다. 기출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시간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못 풀어도 상관없다. 대신에 얘보다는 더 중요한 게 사실은 이쪽입니다. 포인트 암기랑 단원별 적용 연습 암기가 중요해요. 이게 충분히 되신 분들은 랜덤 문제 좀 쉽게 풀 수 있는데 대다수의 선생님들이 왜 문법 많이 틀리냐면 이론은 암기가 안 되어 있고 단원별 적용 연습이 안 되어 있고 포인트 적어보는 연습이 안 되어 있어. 아 포인트 왜 적냐? 포인트 적어봐야지 여기 머릿속에 남거든요. 아 이 문법 문제에서는 아 이런 걸 묻는구나. 근데 이런 게 안 되신 분들이 갑자기 랜덤 문제가 막 풀기 시작해요. 그럼 뭐가 문제죠? 섞인다는 거죠. 자, 그럼 나머지 이제 1시간 반은 이제 여기에서 영어 연도배 기출 들어가거나 영어 연도배 기출을 매일 풀기 힘드신 분들은 중간중간 자이스트 독해서 풀다 남은 거 그걸 넣으셔도 됩니다. 영어 연도배 기출에는 어차피 어휘, 생활 영어, 문법, 독해 20문제 다 있기 때문에 자, 영어 연도배 기출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저는 공무원 선생님들이 좀 시간적 여유가 있다. 먼저 경찰 영어 기출을 공기출에서 다운받아가지고 2011년부터 2021년도까지 먼저 풀어보길 추천드립니다. 저희 경찰 준비 안 하는데요. 경찰 영어가 공무원 영어랑 비슷해요. 근데 문제의 질이 좋습니다. 저도 실제로 활용해보니까 좋은 문장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잠시 제가 사이트 한번 들어볼게요. 공기출. 여러분들이 기출 뭐 필요할 때, 실제 기출 필요할 때 들어가서 다운받을 수 있는데 그럼 연도별로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2011년부터 2021년도까지 경찰 영어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걸 다 풀었어요. 그러면 이제 공무원 영어 기출 들어갑니다. 공무원 영어 기출이 저는 2010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추천합니다. 선생님 2010년도 너무 오래된 거 아니에요? 근데 영어는 개정이 없기 때문에 그때도 어렵고 지금도 어려운 문제나 좋은 문제는 좋습니다. 자, 근데 저는 순위가 있어요. 먼저 1순위. 우리랑 좀 비슷한 직렬. 여러분들 9급 국가직 준비하시니까 9급 국가직, 9급 지방직. 서울시는 좀 어려워요. 9급 서울시, 사회복지는 좀 쉽습니다. 사회복지. 이게 1순위예요. 한 직렬 쫙 다 푸시고 10년도부터 22년 순으로. 예전 기출은 어휘랑 문법이 어렵고 독해가 좀 짧은 편이에요. 하여튼 요즘 기출은 이제 어휘랑 문법이 약간 좀 평이해지고 독해가 좀 길어진 스타일이죠. 자, 그 다음에 지방시 쫙 풀어보고 서울시 쫙 풀어보고 뭐 사회복지 이런 식으로 풀어보고요. 다 풀었다. 그럼 2순위. 좀 비슷한 직렬이 교육행정직 좀 쉽습니다. 교육행정직 그리고 기상직 그리고 국회 9급 그리고 법원서기도 독해가 많아요. 법원서기도. 자, 이거 다 풀어서 시간이 남아요. 그럼 3순위 이제 어려운 직렬. 예전에 7급의 영어가 있었잖아요. 7급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서울시 국회 8급 이렇게 푸는 겁니다. 만약에 공기출 가서 다운받기 좀 힘들다. 공기출에 강사님들이 다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재 사셔도 좋은데 교재는 해커스 교재가 해설이 상당히 상세해요. 에듀의 교재도 나쁘지 않습니다. 보통 강사님들이 시행착오 기출이 별로 없어요. 다들 유형별 기출인데 시행착오 기출을 푸시기 추천합니다. 영어는.
어휘, 생활영어, 문법, 독해 20문제 속기 문제를 푸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는 시대고시에서 나온 기출이 답이다. 근데 요거는 해설 자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최신 기출은 얘네들을 사도 좋습니다. 제가 화면 좀 보여드릴게요. 해커스 영어 기출, 해커스 공무원 영어 기출. 그러면 요런 교재거든요. 해설 상당히 자세해요. 그리고 에듀, 뭐 에듀 교재. 그리고 시대고시 기출이 답이다. 공무원 영어.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뭐 이런 교재겠죠. 영어. 그 다음에 옛날 기출은 신성희 선생님 교재가 있습니다. 신성희 선생님 공무원 영어 기출. 신성희 선생님 교재가 많은데 이 중에서 하얀색 교재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교재. 이게 2010년도에서 2014년도 전진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교재들을 활용할 때 일단 여기가 아마 지금 최신 기출이 있고, 그리고 신성희 선생님 이제 영어 기출 교재가 2010에서 2014년도 모아놨습니다. 그럼 교재를 사서 활용하실 분들은 이 최신 교재와 신성희 선생님 교재에서 얻는 연도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공기출 가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찰 영어를 먼저 풀어보고 한 30회 정도 아마 될 거예요. 그다음 공무원 영어 기출 한 140회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출만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강사님들이 기출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아이러니한 건 강사님들의 문제들이 다 하프공사도 마찬가지고 다 기출 문제들이에요. 나중에 구글리 쳐보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6개월 정도 시간 잡아서 공부하시면 되고, 좀 더 여유가 있으신 분은 천천히 해도 좋고, 아니면 중간에 인강이 필요하신 분은 인강을 넣어도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방향 잡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빠진 커리는 없고 여러분이 복습까지 할 수 있고, 그리고 좋은 교재를 활용하기 때문에 많이 틀릴 거예요. 영어 강사로서는 여러분들이 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틀리는 거에 대해서 쿨해지세요. 왜냐면 강사 입장에서는 이미 틀린 문제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냥 빨리빨리 틀려버리시고 약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출을 풀 때 제가 또 링크 공유드릴 건데 20문제 푸는 스킬이나 그런 거 링크거든요. 여러분들이 영어 연도별 기출 푼다. 일단은 어휘 생활영어 문법 이쪽이 암기 파트인데 여기를 빠르게 먼저 푸세요. 알면 빨리 풀고 모르면 넘어가세요. 여기서 시간을 줄이셔야 합니다. 마찬가지죠. 독해도 만약에 막히는 부분이 있다. 오래 잡지 마시고 일단 읽고 넘어가되 앞뒤 문맥으로 유추하자. 그래서 시간을 여러분들이 많이 확보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자, 그리고 풀고 나서 리뷰를 할 때는 중요한 거는 어휘 생활영어는 모르는 단어를 다 독해용 어휘 노트에 정리하자. 문법은 1, 2, 3, 4번. 자, 선지 하나하나 다 분석해 주세요. 문법은 풀고 나서 출제 포인트를 적어주세요. 그리고 관련된 이론서나 요약서 체크해 보시고요. 그럼 나오는 포인트가 뻔합니다. 즉 어휘생활영어 문법은 여기 다 맞출 수가 있어요. 선생님 만약 모르는 어휘생활영어 문법 나오면 어떡하죠? 괜찮아요. 보기랑 서부 풀면 됩니다. 그리고 어휘생활영어는 반드시 기출 싹 다 분석해 보세요. 나왔던 단어들이 보통 계속 나옵니다. 독해는 풀고 나서 세 가지였죠. 답의 근거를 지문에서 찾는 연습. 오답의 근거 분석해보고,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은 독해 노트나 문장 노트에 정리해서 문장 구조 분석하다. 대신에 그 자리에서 다 하지 마시고요. 이건 시간을 좀 나눠놓고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모르는 독해용 어휘,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독해용 어휘를 어휘 노트에 정리하세요. 자, 이렇게요. 제시된 분들 중에서 나는 영어 연도별 기출 다 풀었습니다. 그런 분들은 동영모사 풀어도 되는데 초시생들은 굳이 동영모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출이 질도 좋고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크게 방향 잡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뭐 필요한 뭐 인강이나 그런 거 있으면 여러분 넣어서 보시고요. 중요한 거 빨리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양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단계별로 연습하면서 빨리빨리 틀려가지고 내 약점을 체크하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 분량을 줄일 수 있어요. 보통 강사님들이 1년 과정인데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6개에서 1년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더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고, 또 제가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링크 같은 거 다 밑에다
넣을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